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안녕하세요. 국회 책마당 장혜연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이야기 제가 길이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각박해진 마음에 따뜻해진 시선을 더해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진씨. 자극이 됐어요. 네. 그래요? 멋진 오프닝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입학 그리고 개학 시즌입니다. 두 분 학창 시절 좀 떠올려보면 주로 어느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주로 이제 네. 덩치 큰 애들 뒤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숨어서 만화책도 보고 계속 떠들고 뭘 하느라고. 네. 뒷자리 쪽에 앉으셨구나. 뒷자리에 구석탱이 이런 데 좋아해요. 우리 혜진 에디터님은 아무래도 정가운데, 맨 앞자리. 저는 주로 앞에. 역시. 주로 앞에 앉았어요. 모범생들이 왜요? 주로 앞에 앉잖아요. 키가 좀 작아서 그렇기도 했는데 선택할 수 있을 때도 좀 앞쪽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너무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산만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 역시. 그래서 앞에 많이 앉았죠. 나는 그 산만함을 이용해서 놀려고 했던 건데 여기는 모범생이잖아요. 나랑 완전 반대다. 네. 장 씨는요? 저는 맨 앞자리는 싫어했고요. 네. 둘째 줄이나 셋째 줄 정도 좋아했어요. 맨 왜죠? 앞자리는 좀 부담스러운데 어.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집중도를 위해서 둘째 줄 아니면 셋째 줄. 딱 성향이 드러나네요. 그렇죠? 세 명의 성향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새학기 첫날에 자리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어디에 앉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지금의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맞아요. 네. 1번 맨 앞자리, 네. 2번 가운데 자리, 3번 맨 뒷자리, 4번 창가, 5번 문 옆. 어허. 5가지입니다. 골라보시죠. 지금은 무조건 중간입니다. 네. 중간에서 애들이랑 많이 떠들고 싶어가지고. 저는 창가. 왜요? 좀 산만하게 여기저기 좀 보려고. 오, 많이 바뀌었네. 그냥 저도 창가 고를래요. 왜요? 창문 열고 깰 수도 있고 오. 햇살도 좀 받고 싶고 오.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네.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2번 고르셨잖아요. 네, 가운데 자리. 가운데. 튀지 말고 적당히 균형 중시형입니다. 오! 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하고요. 오. 협업과 조율을 먼저 생각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제가 네. 나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렇게 됐어요. 그니까. 옛날엔 제가 튀고 싶어 했는데. 조화로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도 맞췄잖아요. 맞아요. 오, 그리고 잠깐. 창가. 잠깐만요 몰입형이라고 합니다. 집중하거나 몰입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하는데 환경에 예민해서 혼자만의 리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 완전 맞아요. 오!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문은 뭐예요? 문 앞에는? 문? 문 앞에 묶이긴 좀 점점점 기동형. 자유롭고 싶구나. 네. 빨리 나가고 싶어. 상황이 바뀌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좀 대응이 빠른 형태라고 합니다. 오래 묶이는 건 부담스러워서 선택지를 남겨두는 거라고 하네요. 두 분은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군요. 완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월은 학교에서도 일상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고 또 새로운 환경을 대하는 나만의 방식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은 이 3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실까요?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분은요,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의 지역구로 바다와 섬, 그리고 항만과 공항이 맞닿은 현안을 지역 현장에서 정책으로 풀어온 분인데요. 최근에는 전략 광물과 해양산업, 국가 인프라를 둘러싼 문제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21대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이 의원님의 지역구가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이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천의 힘으로 오. 부르신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도 그럴 게 대단합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GTX 한개 노선 확정, 강화에서 서울 고속도로 백령공항 건설 확정, 신도에서 영종 평화대교 건설, 거기에 제3 연륙교 개통까지 다양한 성과를 실제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인천의 힘이네요. 네. 그 중에서도 당선 직후 제1호 공약인 제3 연륙교 개통이 얼마 전에 됐는데, 야,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개통 순간 기분이 어떠셨나요? 같이 10년 동안 노력해오신 분들이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때 10년 전서부터 노력했던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행사장에서. 네네. 손을 들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3연육교는 영종 가는 다리를 또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 공약으로 통행료를 반값으로 깎아서 여기 계신 세 분도 이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가 배 타고 한 4시간 가는데 거기 공항 만들 거예요. 확정됐고, 그 강화도도 이제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많이 가죠. 네, 다음 달에 고속도로가 착공되니까 이제 뭐 안 막히고 가는 등등 해서 네. 저희 지역이 인천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좀 더 편하고 쉽게 가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향유하는 게 서로 윈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근데 굉장히 이런 성과를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담담하시고 담백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좀 티를 많이 쓰는 성향이시죠? 뭐 그런 것 같은데. 개통돼서 다 막 울고 그럴 때 어떤 뭐 전혀 눈물은 글썽이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저도 뭐 글썽거리고 그러는데 뭐 남자가 눈물 흘리면 좀 창피하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좀 참고 있다가 집에서 드라마 볼 때만 좀 웁니다. 남몰래. 그때는 안 울 수 없잖아요, 또. 네, 그렇죠. 네. 우리 의원님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지역 현안뿐 아니라 의정활동의 성과도 눈에 띄더라고요. 제22대 국회 첫해 입법 통과율 인천 1위. 라는 평가를 또 받으셨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최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아는데 의원님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또 남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국회의원의 그 본업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또 나라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 법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국민들의 혜택을 가져가느냐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섬나라죠. 컨테이너가 연간 한 3천만 TU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배가 오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고에 관련된 재판을 현재는 다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사 법원을 만드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4가지 법 정도를 패키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어느 장소에 놓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중재하고, 또 선박의 소유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곧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인천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길래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야, 해발 4,000m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여기가 어떤 현장이죠, 의원님? 저기는 아르헨티나의 살타주에 있는 해발 4,000m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500m 밑에서 염수를 이제 뽑아내갖고 염전처럼 말려갖고 말린 게 이제 리튬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것을 정제해갖고 리튬을 제조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바쁘신데, 네. 근데 이제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뭐 TV면 TV, 책이면 책, 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등 모든 것에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의정활동 하시면서 특히 책은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벽돌같이 두꺼운 책을 제가 통독하지는 다 못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책을 보면서 이제 그 핵심을 좀 읽고 제 의정 활동에 좀 도움을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책을 보는 선구안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국회에 이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그 책을 소개했는데 네.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로빈슨 등 해갖고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하는 책을 4년 전에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2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그 책이 지금 의원회관 1층에 그 책 전시한 데 있잖아요.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 사실 저기 민음사 편집장님이신데 지금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셨어요. 사실 여기까지 의원님들이 아무리 정책 얘기를 해도 그냥 이러더만 눈을 섭외해야 되겠는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도 사실 그걸 보고 사서 읽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룰 책도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책에 관해서 선구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오신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광물전쟁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은 원제는 The War Below라고 이제 밑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얘기죠. 제가 아르헨티나에 출장이 예정돼 있었고 그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이 어떤 과정에서 추출되고 가공되고 이제 제품화돼서 수출되고 이런 거를 제가 좀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예습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됐고 사전 지식을 갖고 가니까 확실히 거기에 있는 정관계 인사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사업체 사람들과 만날 때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원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레토릭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히토리를 대부분 잠식하고 있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같이 멀쩡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강제 합병한다는 게 그럼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렇게 이른바 미치게 만들고 독점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 책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때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일 것 같은데요. 광물전쟁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는 이제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차 이면에 어떤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광물이라는 것이 비단 자원이 아니라 이를바 패권 전쟁의 서막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어떤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광물 공급망을 둘러싸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좀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책이 숫자라든지 그냥 좀 지루한 보고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현장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로이터 통신의 베테랑 기자가 쓴 책이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책상 위에서 그냥 앉아서 쓴 책이 아니라 광산 현장이라든지 기업의 내부 취재라든지 또 어떤 현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발로 취재를 해서 쓴 거라서 좀 생생하게 현장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막상 펼쳐보면 광물 이야기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TM의 메밀이라는 작은 식물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왜 출발점이 됐는지 기리 씨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식물한자는 시커먼 바위의 물결 사이 군데군데 특이하게 밝은 흙이 드러나 있는 땅에서 야생화가 마치 허브처럼 토양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줄기는 땅에서 15cm 정도 돌슈되어 있었고 푸르스름한 회색 잎과 희끄무레한 노란색 꽃이 달려있었다. 리오라이트 리지라고 알려진 이 장소에는 같은 식물이 수백 포기씩 무리지어 밀집해 있었지만 TM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1985년 리빌은 조사 결과를 한 학술지에 발표했다. 발견한 이를 기념해 식물에는 TM의 메밀이라는 뜻의 에고리늄 TM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조그마한 식물인 TM의 메밀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저자는 이 TM의 메밀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식물인데요. 네.
되게 작은 식물인데 의원님 저자는 왜 TM의 메밀이라는 작은 식물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까요? 네바다주에 이제 저런 식물이 있다는 것을 식물학자가 밝혔는데 놀랍게도 작고 귀엽고 소중한 식물 밑에 무려 그 40만 대의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매장돼 있단 말입니다. 그 리튬을 추출하는 게 결국 그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목적인데요. 그런 희귀 멸종의 그 꽃을 결국은 소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같은 친환경인데 좀 아이러니한 문제긴 하지만은 더 큰 차원에서 리튬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광물 채굴 갈등부터 국가 패권 전쟁 그리고 친환경 전환을 둘러싼 충돌까지 다양한 광물 전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뭐라고 좀 보셨을까요? 전력 광물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거는 머릿속에 지식밖에 없고요. 우리가 전력 광물이라든지 히토류는 없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다는 게 정말 그 지고지순한 과정을 통해 갖고 지고지순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광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서로 양해하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무방비 상황입니다. 거기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만 54시간 정도를 탔는데 탄 시간만 그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데 24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살타주에 있는 공항까지 2시간 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40분을 더 갔어요.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정말 애국자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그리고 일주일 근무하시고 일주일은 내려가셔서 쉬세요. 안 그러면 몸이 축나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기업과 손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에서 직접 보고 좀 점검을 하시면서 느낀 바가 크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도 도로를 좀 파괴하는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위험의 외주화, 환경의 외주화라는 거죠. 내부전이 거기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은 3,000m에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4,000m의 이런 고지에서 여러 가지 땅도 파고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은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은 환경 파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거기 고산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내부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실 자원 보유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문제도 시급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중국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갖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안 되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등 해서 한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그 공급망을 잘 하고 그런 공급망을 바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전략 광물이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문제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급망 관련된 시스템도 저희가 같이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원님 근데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의 법안을 내시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까지 가셔서
직접 그 현장들을 다 보신 티가 나세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하고. 네. 야, 이런 것들을 참 경험하면서까지 이 법안들을 만드시니까는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더 다니시면서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게 얼마 전까지는 기술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술보다 더 큰 패권이 돼가는 게 지금은 전략광물인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절실하게 챙겨야 된다. 광물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그 공급망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핵심 전략 광물에 대해서 확보하자라는 법은 통과시켰는데 제가 가기 전에 봤는데 기본 원칙만 닫고 약간 레토릭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제가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시추하거나 이제 광물을 하거나 뭐 공장을 짓거나 그러면 돈을 많이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하거나 또 사고가 일어나면 뭐 보험도 좀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것을 우리나라로 다시 송금하는데 좀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국가가 좀 개런티하고 그런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네.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 전략적 광물에 대해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됐다 싶어갖고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핵심과 관련 법안을 좀 짚어봤는데 네. 두 번째로 보신 핵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재활용 관련해서 또 의견을 내셨죠. 얼반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들 있잖아요. 네. 우리 쓰시고 있는 배터리인데 이런 거 재활용해야 됩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 중에 제일 잘한 게 쓰레기 재활용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먼 나라의 오지에서 어렵게 정말 캐내는 건데 우리 가깝게 있는 그런 얼반 마이닝을 통해 걷어내갖고 그걸 공급망을 세워갖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덜 고생이고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하고 다만 지금 재정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거 그리고 그 공급망 시스템을 갖춰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 같이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네. 실제 재활용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네.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기다란 로봇 팔처럼 생겼다. 길이가 18m 정도 되는 이 로봇은 유리상자 안에서 4단계로 아이폰을 분해했다. 대략 섭씨 영하 80도 정도 되는 기계를 분사하자 휴대전화의 유리 스크린뿐 아니라 히토류 자석으로 만들어 휴대전화를 진동하게 하는 장치인 촉각 엔진과 배터리팩도 분리되었다. 애플은 데이지가 매년 휴대전화 120만 대를 분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이런 게 있나도 처음 봐서 좀 신기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그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엔 값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좀 강제성을 줘서 꼭 회수를 하게 한다든지 그 비율은 어떻게 해갖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촉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좀 값을 좀 많이 쳐준다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잘 모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고 네.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게 저희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과 함께 광물전쟁이라는 책 읽어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공감했던 대목이 있으면 직접 좀 읽어주실까요? 네.
너무 오랫동안 지구의 많은 시민이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원자재가 어디에서 오는지 무사 아니랬습니다. 여러 물건들이 어디서 얼마만큼 고생을 해갖고 우리한테 도달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건도 좀 더 아껴 쓰게 될 것 같고요. 또 소중하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막 쉬운 분야는 아니거든요. 막 네. 이해하기 쉬운 분야는 아닌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전문가이신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무슨 지질학자 혹은 뭐 환경학자 이런 분이 나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전문가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법을 만들 때마다 규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법이 사실 다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총량제를 해서 이제 법을 덜 만들게 하고 법을 만들면 하나를 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광물에 관련된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물 취득을 이제 증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대표 발의해갖고 통과시켜서 저희가 그런 전략적인 광물이나 히토리에 관련된 걱정 없이 국민들은 그냥 이제 생활에 종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큰 걱정 안 하게 하는 게 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준영 의원님 행보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물레동에 있는 물레창작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철로 만든 거대한 용접 마스크만 봐도 이곳이 어떤 동네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물레동에 속한 영등포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단 지역이었죠. 1960년대에서 80년대 영등포 일대가 산업화 시기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물레동은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철공소와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철공소들이 많고요. 또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폐 공장들도 곳곳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폐 공장들 곳곳에는 다채로운 예술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그래피티라고 하죠. 이렇게 수준급 벽화들이 회색 빛깔이었던 이 동네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옛날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뒤섞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듯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한 겁니다. 기계 소리와 색깔을 날리던 오래된 공장 거리에 예술을 불어넣은 사람들처럼 이 물레동에는 작은 것들의 의미를 불어넣는 책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찾아갈 책방은 2층에 자리에 있는 책방입니다. 이름부터가 동물 책방인데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동물 관련된 책방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긴가 봐요. 동물 책방 정글 핀피라는 독립서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혹시 강아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가 볼까요? 여기 고양이 엽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너무 귀엽다. 여기는 굿즈들이 많네요. 와, 이거 다 동물 굿즈예요. 여기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오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진짜 강아지가 있어요. 내가 아까 강아지 있길 바랬는데.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여기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 키우시는 건가 봐요. 지금 임시보호 중이에요. 임시보호 중이세요? 네. 헉, 이름은 뭐예요? 빵식이라고. 빵식이? 네. 빵식이 누가 지은 거예요? 이 친구가 빵집에 네. 혼자 들어와서 이제 구조가 됐거든요. 강아지가 혼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반려견도 같이 입장이 가능한 거네요, 그죠? 네. 국내 강아지들도 오고 네. 이제 뭐 빵식이처럼 임시보호 중인 친구들도 종종 오고요. 네. 여기 딱 들어오니까 정말 동물 관련된 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책들을 다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순서대로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책들, 그리고 야생동물에 관한 책들, 뭐 곤충이나 이제 뭐 식물에 관한 책들도 쭉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동물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의 흐름에 있는 책들을 주로 이제 많이 배치를 해놓고 있고.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고단한 동물들의 안식처 국내외 생추어리를 찾아서 어떤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국내에는 지금 5곳 정도의 생추어리가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4곳의 생추어리를 이제 취재하고 탐방해서 실은 이제 동물의 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추천도 많이 하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외에 다른 이제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입문해서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다. 지렁이는 곤충일까요? 아니요, 환형 동물입니다. 달팽이는 곤충일까요? 아니요, 연체 동물입니다. 이거 저 몰랐어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책에서 이렇게 발췌하셔가지고 적어놓으신 거죠? 이건 꼭 알아야 돼. 여기 아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딱 한 권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책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제가 좀 이 책을 조금 읽고 있었는데, 우린 모두 마음이 있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질환을 겪는 동물들에 관한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동물은 그 정신이 아플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혼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굉장히 밝고 그냥 참 맑은 친구인데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책들은 뭐예요?
최근에 이제 입고된 책들을 주로 이쪽에 매대에 배치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하다. 이건 그림책이잖아요. 그죠? 네. 조만간 이제 북토크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는 종이 뭐야? 이런 말을 이제 강아지랑 산책하다 보면 많이 듣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 회전 책장에 있는 책들은 헌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방에서 다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 네, 구입하지 않으셔도 다 보실 수 있는 책들.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읽고 가도 되는 책들. 네. 여기 이제 동물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작년에 영등포 시민연대 피플이라는 이제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서 그 활동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불꽃 축제가 아니라 폭탄이다. 이거는 뭘까요? 네. 그 여의도에서 매년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저 정말 좋아해요. 네. 저 매년마다 보는데. 네. 사실 뭐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런 뭐 축제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즐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꽃 축제를 하는데 이 불꽃 축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전쟁의 트라우마를 좀 상기시키는 그런 폭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새나 다른 이제 그 한강에 살고 있는 여러 뭐 동식물에게도 물론 안 좋고 그런 환경 오염을 낳는다는 걸 우리가 축제를 이렇게 즐길 때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네. 여기는 퀴즈를 맞춰보고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사육곰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시 되는 시설인 땡땡땡땡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땡땡땡땡이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대표님하고 얘기하다가 배웠어요. 생츄어리, 보호구역 아닐까요? 두 번째는 사육곰이란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는 곰을 말합니다. 여기서 웅담은 곰의 어느 신체 기관을 뜻할까요? 쓸개 아닌가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쓸개 맞아요. 아까 제가 1번에서 했던 생츄어리도 맞췄고요. 이렇게 퀴즈도 맞춰봤는데 정글 핀피에 방문한 덕분에 이렇게 기본 지식을 좀 알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좀 가장 좀 화두가 되는, 좀 다루고 싶은 그런 주제나 그런 게 있으세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임시보호에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인부나 입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물들이 길에서 살아도 이제 위험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안전을 위협받고 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제 안전망 같은 것이 마련돼야지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앞으로 여기 정글 핀피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세요? 어떤 이 공간 자체도 뭔가 집 밖에 있는 어떤 동물들과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자기의 어떤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는 일인 것 같고, 전에 이렇게 세상을 보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을 여기서 조금씩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뭐 한 공간을 이제 내어줘라. 네, 그런 의미로. 네, 이곳은 반려견과 산책하다가도 둘러볼 수 있는 정글 핀피라는 책방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아마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기되고 아파하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동네 분위기와 서점의 감성까지 아주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동네 책방도 기대해 주세요. 이번 순서는 기리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한번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기리기리 기억되고 기리기리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설도 지나고 한 살씩 더 먹었잖아요. 두 분은 세월 진짜 많이 빨리 갔구나 하는 때가 있나요? 요즘 네. 졸업하고 입학하는 친구들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특히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볼 때 세월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두 분은 초등학교 시절을 거치셨나요? 저는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였고 아하. 아마 2학년 올라갈 때인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데요? 너 비슷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 비슷하면 안 되는데 왜? 왜 비슷하죠? 왜 거리두기 하려고 그러는 저도 거예요? 국민학교를 시작해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세대로는 다 같은 세대네요. 네네. 저도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인데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얘긴데요. 갑자기 바뀌니까 어색하기도 했었고 누구는 계속 국민학교, 누구는 뭐 초등학교 이래서 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려드리면 국민학교에서 국민이 대한민국 누구나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 천황의 국민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 흔적을 지우고 아이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서 초등학교라고 쓰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자리 잡은 그때 1996년 3월로 가보겠소. 두 분 1996년 하면 떠오르는 기억 있으시오? 96년 하면 네. OECD 가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경제권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해였는데요. 29번째 회원국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네. 우리 혜진 씨는 1996년 뭐 저는 이제 제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96년 하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했던 때죠. 그래서 저는 아니었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팬 언니들이 너무 슬퍼하고 또 그 앞에서 방송국 앞에서 진을 치고 네. 다들 슬퍼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저의 기억인데 그 해 말에 H.O.T가 등장해서 문화적으로 정말 거대한 변혁이 시작됐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 다양한 변화가 많았던 1996년 3월. 독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었을지 차트를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리크 G. 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갑부 같은 소설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까지 장르가 참 다양한데요. 두 분은 기억에 남고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파리에 있는 갑부가 좀 마음에 듭니다. 갑부. 네, 왜 이렇게 새해 목표가 갑부여가지고요. 눈이 굉장히 동그래지셨어요. 아까 안 담으면서 네, 오프닝 할 때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보셨는데 갑자기 갑부 하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자, 갑부. 이 책은 소설 토정 비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재훈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삼류소설 번역 작가 김대평이라는 인물을 통해 갑부가 되는 비결과 갑부로 사는 세상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 그 소설 내용 안에 약간 돈 잘 버는 방법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이야기 우리 박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오! 그 당시 책 표지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돈의 운명에 쫓기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현대인의 돈 콤플렉스에 정면 도전한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뭐 이 얘기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돈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돈이라고 하면 막 쫓아가거나 아니면 돈에 쫓기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영역이어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작가는 왜 이렇게 돈을 좀 전면에 내세운 소설을 쓴 걸까요? 네, 이재훈 작가는 언제나 궁금한 주제를 소설로 써왔다고 합니다. 이 운명이 궁금할 땐 소설 토정비결을, 그리고 몸과 질병이 궁금할 땐 소설 사상의학을, 이 개혁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여 열알기, 연암 박지원을 썼다고 합니다. 갑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돈이 궁금했다고 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전쟁의 이면에도 돈의 논리가 깔려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소설이란 거죠. 그해 4월에 실린 신문 광고 문구를 한번 좀 보시죠. 자, 보세요. 돈 때문에 남몰래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설 갑부가 그 눈물을 닦아 드립니다. 이야. 그리고 또 아래 문장 한번 보면 우리 혜진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사랑 때문에 우는 사람보다 돈 때문에 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되게 솔직하고 딱 박히는 문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쓰니까 더 책이 잘 팔리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독 좀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운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우선 밝고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매사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운명의 역신이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 어떤 순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엔 말이죠. 4위로 갑니다. 조안 리의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어떤 책인 것 같으세요? 약간 자기계발서? 기다리지 말라 이런 거. 약간 연애 코칭하는 책 같기도 하고. 두 분 다 그럴듯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둘 다 아닙니다. 한국계 미국인 PR 전문가이자 기업인으로 활동했던 조안 리가 쓴 에세이입니다. 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사랑은 나중에, 성공이 먼저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잖아요. 이 책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안 리가 자신의 연애, 결혼, 커리어 선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져 왔는지를 경험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조안 리라는 인물 자체였습니다. 이 대학 재학 시절에 26살 연상의 가톨릭 성직자 케네스 킬로렌과 사랑에 빠졌고요.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결혼까지 이어지면서 당시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성직자임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담은 책이 1994년도에 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23의 사랑, 49의 성공이었는데 그 책이 출간 1년 만에 약 70만 부가 판매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나온 책이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겼을까요? 네, 사랑과 성공을 모두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담았는데요. 사랑은 노력으로 완성된다. 작은 사랑의 기술들,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번은 해봐야 할 것 같은 목차만 봐도 이 책의 성격이 분명한 것 같죠? 좀 마음에 남는 문장 소개해 주실까요? 당시 신문에 실렸던 책 광고 문구인데요. 일과 사랑은 결코 몽환적인 꿈꾸기가 아니다.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이고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용기이다.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네.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뭘까요? 네, 1996년 베스트셀러 1위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머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의 시선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웃 존머시를 바라보는 이야기인데요. 매일같이 아무 말 없이 같은 길을 걷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인물 존머시. 그 존머시를 통해 소년의 불안과 성장 그리고 인간의 고독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91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1996년에 열풍이 됐단 말이죠. 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10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여자 중고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당시 1995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부, 1996년 1월 한 달에만
6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흐름들을 포착해서 마케팅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때 보면은 라디오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10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라디오 광고에 광고를 했었어야 됐으니까 네. 어디에 했을까요? 유명한 이문세. 별이 빛나는 별밤. 네, 별밤에 광고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이제 또 여기 알리는 계기가 됐었고 대대적인 지명 광고까지 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게 그때 실렸던 광고입니다. 보죠. 야,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건 존머시 이야기 열풍이 쥐스킨트 열풍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 인기가 당시 차트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2 차트를 보시면요. 15위에 콘트라 베이스 그리고 18위에 향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독자층 가운데서 유독 10대에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10대 독자들이 마음을 쿡 건드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네, 저도 사실 10대 때 이 말을 참 많이 진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해요.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맞아요. 진짜. 알았어.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 이 90년대 중반 청소년들에겐 간섭과 부담 속에서 한 번쯤은 꺼내고 싶은 마음처럼 들렸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좀 얇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크리 씨의 오늘도 풍성한 그때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신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I ain't the jealous type. I'm just a fire sign. Know what I want tonight. You're looking so damn fine. You wanna play a game? That's cool. I like the chase. Just don't get mad at me when I'm kissing somebody else. I know that you want it, so forget it. And you're petty, babe. I'll be up on the dance floor, drinking your kissing soda. I'm not here to control you. I'll be here waiting for you. Go ahead, baby, do your thing. Come on, baby, do your thing, do your thing, do your 오늘 열심히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